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울음을 삼켰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잘 살기 위해 애썼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대했던 보상은 오지 않고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위로 같지 않은 이 말이 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살게 했는지,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부풀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진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기대하지 말 때 비로소 덜 아프게 살 수 있다. 냉정하지만 그래서 더 정직한 철학. 아름답지 않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진실. 쇼펜하우어를 통해 억지로 긍정하지 않고 상처를 미화하지 않고 그럼에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있다면, 허무하다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공허하다면 당신의 고통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줄 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주말에도 밀린 일을 처리하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고 집 대출금 갚느라 여행 한 번 못 가던 시절, 명절이면 큰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형제들 사이에서 조율하던 시간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기분입니다.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라는 사람이 뭘 알겠어?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만 하던 사람 아냐? 맞습니다. 그도 책을 많이 읽었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삶으로, 자기 고통으로 그 질문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들보다 자신의 사교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해 더욱 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면서도 결국 불행해질까?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 사람 염세주의자구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저주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그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죠.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 같죠.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불행한 내가 마음을 잘못 먹은 것 같죠.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이래.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동양 철학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부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삶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동양의 어떤 사람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우울함이 아니야. 이건 인간 존재의 구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가 내놓은 답은 우리가 흔히 듣는 행복 찾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욕망의 구조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곧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했나요? 곧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거야.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잠깐의 뿌듯함이 있었지만 곧 대출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이번엔 취업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만 받으면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이번엔 노후 걱정, 건강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라는 게 있다고. 그 의지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지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더우면 또 불편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으면 피곤합니다. 우리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잠깐의 안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건 그냥 고통이 잠시 멈춘 것일 뿐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지 않았을 때 물을 계속 마시면 괴롭습니다. 행복은 욕망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욕망이 채워지는 짧은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곧 다음 욕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요? 뭔가를 원하고 얻고 또 원하고 또 얻고 그렇게 돌고 돌다가 끝나는 걸까요? 당신이 젊었을 때 꿈꾸던 게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만큼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그런데 막상 그 지점에 도달하니까 이상하더군요. 생각보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온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고통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지점에 도착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잠깐의 안도감, 뿌듯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텅 빈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뭘 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진자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 쪽에서 고통받습니다. 아직 안 이뤘어. 더 해야 해. 나는 부족해. 나이 들면 권태 쪽에서 고통받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한텐 뭐가 남았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해해온 행복.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자녀, 더 높은 지위. 우리는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괜찮았고, 허리도 괜찮았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었죠. 당연한 거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안 아프면, 아, 오늘은 괜찮네 싶습니다. 그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보이지 않는다. 아플 때만 건강이 보인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려고 애쓰지만 사실 행복은 불행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다. 고통을 빼는 것, 욕망을 빼는 것, 기대를 빼는 것.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게 잘못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욕심이 많았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공식이 틀렸다.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길은 우리가 흔히 듣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대신 불행을 피하라. 무슨 차이일까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계속 무언가를 더하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불행을 피한다는 건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는 겁니다. 이건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 지금 무언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비교를 멈춰라. 그게 불행의 시작이다. 옆집은 자식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친구는 집을 2채 샀는데 나는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동창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나는 마음 편히 가까운 곳도 여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 비교가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옆집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 자식이 나쁜 사람이 되나요? 친구가 집을 2채 샀다고 해서 당신의 집이 더 불편해지나요?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는 그냥 당신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아라. 이건 체념도 포기도 아닙니다. 이건 현명함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집을 2채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본질을 잊고 형식을 쫓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가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럼 실망도 줄어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 꿈도 없이 살라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만큼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야. 이 정도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우리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고 좌절했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오늘 하루 큰일이 없었다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눴다면 그게 충분한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고통스럽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 정말 마음이 잘 맞았던 사람도 지금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도 아니고 내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준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당신이 편안한 게 뭔지,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말년에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기만의 평화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다만 불행을 줄여나가면 된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힘드셨나요? 누군가와의 비교 때문이었나요? 이루지 못한 목표 때문이었나요? 인정받지 못한 노력 때문이었나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것들인가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이 뭐였는지, 그 생각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을 놓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다. 그 말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물으셨죠. 어쩌면 답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을 알아보는 것, 그 순간들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 조용한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